네, 정부가 탈북민 단체 두 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교류 협력법을 비롯해서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수사를 의뢰한 건데요. 청와대도 대북전단 물품 살포 행위는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한 여야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이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소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예,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통일부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선 것이라 네. 또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그 전단을 물자로 보느냐에 대해서 예. 조금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음. 개정을 하자, 그것을 음. 확실히 해두자, 예.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제 어제도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물품을 반출을 할 때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습니다. 물품 반출로 과연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럼 정부도 일정하게 그걸 좀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의원님? 예, 법상으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두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 법을 좀 개정해서 예. 전단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 그리고 뭐 예. 풍선 같은 것, 예. 드론 같은 것 띄워서 예. 거기에 물자를 보내는 것도 예. 다른 방식으로 물자 보내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음. 똑같이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아, 한다. 아. 결국 대북 접촉이란 점에서는 똑같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면 대북전선 살포 금지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률을 따로 하나 만들자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법에 그 조항을 넣자 이런 거잖아요. 예, 정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라고 하는 게 그 대북 전단 같은 경우도 정말로 살포를 하려면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 그 야권 쪽에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예.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네. 하는 것이고 예.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란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인용을 해주셨지만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때는 정말로 그것이 안전에 위해가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로 한정이 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이걸 다 금지를 한다면 그거는 또 대법원의 판결 취지하고는 다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네. 여러 차례 경찰이 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 12번 그런 시도를 했는데 네. 한 번 빼고는 다 그 보수 정권 때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분들도 인정을 한 것이죠. 예.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원님이 이제 발의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통일부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앤 거잖아요. 판문점 선언에서는. 어, 판문점 선언은 예. 어디까지나 선언이고 예. 이제 법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 통일부에서 예. 남북 교류 협력법으로 승인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해양 폐기물 관리법, 항공안전법, 뭐 음. 공유수면법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이 경찰이 나서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청와대 발표를 보니까 4.27 판문점 선언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언급을 했던데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배경에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국내적으로 그 강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판문점 선언이 음. 이제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어,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과거에 남북 간에 합의했던 것을 네. 확실하게 비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네. 우리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속을 했는데 음. 그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예.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작년 초에 북한에 갔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 정권 바뀌면 또 합의 안 지켜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이래가지고서는 남북 관계에 어떤 좋은 합의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북측에서도 믿지를 않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준 동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독일의 사례도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원내 지도부고 교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그 이 비준 동의 그러니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인가요, 당에서? 뭐 그 부분은 이 구체적인 스케줄은 네. 이제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그 만약에 근데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협상을 물론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을 다 할 수는 네. 없지만 네. 그렇게 계속 지난번처럼 음. 지난 국회처럼 이 발목 잡고 무조건 시간 끌기 하도록 예. 저희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르면 표결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뭐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대북 전단 문제에서 좀 범위를 넓혀 갖고 지금 그 남북 간에 다시 이제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좀 그 다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보기에 예. 이것이 전단 때문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네. 또 북한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초조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북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지금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의를 갑자기 하고 달래준다고 그래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과거의 6.15 회담 이전에 우리가 남측을 의심하는 북한을 예. 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바꿔서 예. 이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상회담을 만들어냈던 그때처럼 네.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가겠다. 네. 이런 점을 좀 단호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이었고요.